잘 가고 있습니다. 저 옆에 흰색 차가? 어이 참나. 아, 왜 때려? 아니 이 흰색 차요. 잘 가다가 예, 이 차가 쑥 때립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오디오가 지금 오디오 상태가 안 돼. 이게 원래 오디오가 없나? 다시요. 불박차는 정상도로 갑니다. 정상도로 가다가 나중에 우회전하기 위해서 차를 변경하는데요. 그런데 옆에서 어떤 차가 때립니다. 이유도 없이. 보겠습니다. 왜 때릴까요? 잘 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요. 자, 여기서 이제 저 앞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어머나. 아, 잠깐요. 우회전인지 직진인지 모르겠네요. 아, 오늘 왜 이래? 처음부터? 잠깐. 직진인지 우회전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그냥 네, 블록차 정상으로 간다고 하겠습니다. 다시요.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요. 가다가 차로 변경해서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어떤 차가 때립니다. 어떻게 때릴까요? 불박차 잘 가고 있었고요. 점순권에서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했습니다. 여긴 직진도 가능하고 우회전도 가능한 곳이에요. 잘 가는데 그런데 꽝. 예. 여기서요. 여기서 요거요. 이건 뭔가요? 이쪽 차로 직진, 우회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어떤 분들은 저기는 우회전 차로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요? 여기는요. 여기서 직진 금지가 없어 직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는 목동 염창도로 가는 차들은 우회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직진도 가능하고 우회전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흰색 차가 저 차가 우회전하려면 미리 빠졌어야 되는데요. 미리 빠지지 못하고 여기서요. 이 흰색 차 미리 빠졌어야 되죠. 요 차인가요? 요 차인가요? 가보죠. 둘 다 흰둥이라서 가는데 네, 요 차네, 요 차. 요 차가 깜빡이 없이 여러분들 이거 몇 대 몇으로 생각하십니까? 바로 옆에서 갑자기 벅 때리면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겠죠. 100대 0이 되는데 보험사에서 70대 30이래요. 아이 참나. 우리 보험사는 절대 못 피한다. 저걸 어떻게 피하느냐? 바로 옆에서 뻑 때리는데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는 70대 30이래요. 보험사는 항상 그러죠. 차로 변경 중일 때는 7대 3이다. 제가 그래서 상대 보험사는 뭘 근거로 7대 3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볼 때는 명백한 100대 0인데요. 그랬더니 상대편 차주가 인정을 안 한대요. 상대측 운전자가 인정을 안 해서 그래서 7대 3이래요. 상대가 인정을 안 했는지 우리 보험사 그렇게 부추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기고 있어요. 아이고 우길 걸 우겨야 되죠. 그래서 소송까지 해야 된대요. 에이구. 아이 판사분들 바쁜데 이런까지 소송해야 되겠어요? 소송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엉뚱하게 나왔을까요? 판결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번호가 몇 번인가 보세요. 2020 가소 2380903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와, 200만, 230만. 11월 25일, 며칠 전에 선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액 사건. 여기에 가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가소롭다가 아니라요. 이거는 민사 1심이에요. 소액이에요. 민사 1심 단독이에요. 민사 1심 합의부예요. 이런 뜻입니다. 이 소액 사건, 단독 사건, 합의부 사건 238만 903. 이야, 소액 사건 저렇게 많습니다. 건수가. 여기 보면은 100대 0인데요. 100대 0이라고 안 써줍니다.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한 그대로 다 인정했다. 승소 판결이라고 합니다. 내가 100만 원 달라는 50만 원 이겼으면은 일부 승소라고 그래요.
100만 원 달라서 100만 원 다 이겼으면은 그냥 승소 판결이라고 그래요. 전부 승소라고 안 그러고요. 주무가 같다. 청구한테 다 인정했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0. 와, 저런 거 갖고 소송하지 맙시다. 법원에 사건 엄청 많아요. 몇백만 건이에요. 1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액 사건만. 그 많은 사건을 처리하니까 그게 판사분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없는 판사분들 더 정신없게 하지 마십시다. 100대 0은 100대 0입니다. 황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황당해요. 자, 어떤 사고일까요? 여기가 차로 가요. 보세요. 여기에 포켓차로가 하나 생깁니다. 요건 직진차로고요. 요건 저 앞에 가면 우회전 차로예요. 1차로에서는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불박차는 저 앞에서 우회전할 거야. 갑니다. 가는데요. 난 저 앞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뭐래요? 아니, 자, 쭉 가요. 쭉. 여기서 요건 지나간 거예요. 이거는 황색 신호 왜 멈추지 않았나요? 이건 지나간 거예요. 네, 이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그냥 갑니다. 그냥 가는데 여기서요. 아니, 이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와요. 여기 신호가 녹색이니까 횡단보도 보행신 빨간불이에요. 저 차는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해야 되고요. 이 차는 여기서 이렇게 저 앞에서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한 칸 건너왔어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 좌회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차들이 많으니까 뒤로 와서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야. 이럴 때 하는 얘기를 신박하다고 합니다. 여기 로드뷰를 보겠습니다. 로드뷰 이렇게 생겼어요. 상대차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 차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런 겁니다. 참나. 아니 왜 횡단보도에서 나오나 이랬더니 횡단보도 빨간불이었어요. 보행도 없어서 나왔어요. 우리 보험사는 100대 0 주장하는데 상대 측에서는 90대 1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90대 10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혹시 계시면 동그라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차가 막힌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히니까 관광을 합니다. 관광을.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랑 비슷한 거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장효진 님께서 제천에서 이상한 차 하나 봤어요. 비슷해요. 100대 0이죠. 거기서 차가 나올 걸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여기를 지나칠 때면 차들이 많이 막히니까 혹시 그래 녹색 신호인데 여기에서 가는 차량 사고 났으면 그래도 혹시 마지막 차로 갈 때는 조금 뚫렸더라도 조금 조심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90대 10 얘기는 해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뒤로 빽해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100대 빵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상대편 보험사가 이렇게 주장하는지 상대편 운전자가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런 소리를 햇소리라고 합니다. 햇소리. 불박차가 나가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사고가 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죠. 불박차 가요. 가는데 이런 뭔가요? 뒤로 빼요. 네, 뒤로 빼요. 다시 옆으로. 예.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를 도로공사 중이에요. 횡단보도 앞에 도로를 파놨어요. 여기를 이렇게 요 굴삭기가 막 팝니다.
근데 반은 푹 패여 있고요. 반은 조금 메워놨어요. 여기 아무런 요거 꽃갈콘이요. 요 라바콘 이게 좀 여기 있어 막아줬어야 되는데 막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거 깊이 요거 안 보였나요? 그랬더니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이걸 보시니까 이게 보이죠. 제가 볼 때는 요 색깔하고 요 색깔하고 구분이 안 됐어요. 여기 금방 팠고요. 여기 금방 파서 메꿔놨고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죠. 게다가 사람 있잖아요. 사람을 신경 쓰느라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쭉 가는데요. 저 사람 있어요. 사람 신경 쓰느라고. 사람 신경 쓰다 보니까 푹 빠졌습니다. 수리비가 한 100여만 원 나왔대요. 근데 이 공사하던 그 공사업체에서는 뭐 한 20만 원 드릴까요? 한 3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CCTV를 확보했습니다. CCTV 보시죠. CCTV 보시면 상대 측이 뒤늦게 거기다가 꽃갈콘을 설치합니다. 보세요. 사고 나는 장면부터 보시죠. 저 차 오죠? 차 오고요. 얘 진짜 깊이가 별 차이가 안 나네요. 여기서 푹 빠졌어요. 푹 빠지니까 이거 뒤로 빼래요. 네, 뒤로 빼세요. 네, 뒤로 빼세요. 네, 뒤로 빼세요. 그리고 회사가 바로 요 앞에요. 그래서 회사 앞까지 일단 차를 옮깁니다. 저기다 차를 세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차를 이제 좀 뺍니다. 예, 좀 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차를 댈 겁니다. 저기 인부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인부들이 이거 꽃갈콘 설치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이거 빨리 자 지금 설치해. 지금 설치하고 있죠 여기요. 이렇게 하나만 설치하나요? 네, 2개 설치하네. 2개. 아까 설치해놨어야지. 아까 참나. 예, 저렇게 꽃갈콘은 뒤늦게 설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공사업체에서 수리비가 100여만 원 나왔는데 30만 원은 주겠다. 자초보면 갈 때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공사업체 100% 잘못이다. 공사업체 70% 잘못이다. 50대 50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82%는 공사업체 100%라는 의견입니다. 공사업체 70%라는 의견이 18% 있습니다. 진짜 저 잘 안 보이겠죠? 그늘인데다가 또 이게 깊이가 잘 안 보여요. 막상 보면요. 여기도 조금, 여기는 슬 밟고서 지나갈 수 있는 데고, 여기는 푹 파이는 데고, 마침 여기 그늘진 데고, 여기 이렇게 해가 비치는 데 같으면은 그게 좀 저기 시커멓다는 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정말 피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100대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앞에 빗자루를 이렇게 쓸고 있고 인부들이 있고 그러면 저기 공사하는 곳이구나. 공사하는 곳에 조금 신경 써서 가볍게 한번 빵. 그랬으면 공사 그 인부들이 옆으로 가세요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100대형이면서 불박차한테도 한 20-30%는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구간을 지날 때는 내가 직접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보고 지나가는 그리고 여차하면은 창문 열고 여기 지나가도 돼요? 한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상할 때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확인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이합니다. 이 고속도로 휴게소, 이것은 고속도로 요금소인데요. 톨게이트. 근데 요 앞에 주유소가 있어요. 매우 위험합니다. 저기 어떻게 저런 주유소를 저기다 설치를 해놨는지. 휴게소도 아니고 주유소래요. 불박차는 버스입니다. 버스가 가는데요. 버스가 하이패스 구간 가려고 쭉 가는데 오른쪽에서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 다시 여기가 휴게소를 겸하는군요. 여기서 차가 나옵니다. 좀 매우 위험하죠. 쭉 가는데 저 차가 나를 보고 멈춰줄 줄 알았는데 쑥 나와서 지나간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사고 상대측 승용차 보험사는 70대 30을 주장합니다. 불박차는 아니 거기서 나오는 차가 노회지잖아요. 노회지에서 나오는 차가 1단 정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쑥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나오고 있어서 저를 보고 멈춰주는 줄 알았죠. 근데 계속해서 지나가는 제 옆을 때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차 100% 잘못이다. 70대 30 맞다. 그 중간 버스에게도 10 내지 20%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네, 불박차 화질이 좀 흐려요. 매우 흐립니다. (70대 30을) 선택하신 분도 계신데 이건 너무 심하죠. 네, 70대 30을 선택하신 분도 6% 계십니다. 네, 뭐 본인의 의견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너무 좀 불박차 운전자가 이 의견을 보시면 아이고 저쪽 보험사랑 친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승용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76%입니다. 버스에게도 10 내지 20% 잘못이 있다가 18%입니다. 저런 곳에 저렇게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자체가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실 비율은요. 마음은 백대영 보고 싶은데요. 근데 불박차도 지나갈 때 보이잖아요. 보셨대요. 보셨는데 근데 이 차가 멈춰줄 줄 알았대요. 또 이 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일리 가려는 버스 일리 갈 줄 알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가 여기서 차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멈추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내가 가는 쪽에는 타겟을 다 봐야 돼요. 내 시야에서 벗어난 데는 안 봐도 되지만 앞에 보이면은 요 차가 게다가 내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저 차한테 가볍게 빵 해줄 수는 없었나요? 들어가면서 여기서 가볍게 빵 미리 빵. 그래서 저는 100대0 하고 싶지 싶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불박차한테도 한 10 내지 20% 인정될 수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미리 빵. 밤 11시입니다. 밤 11시에 요새 학생들 학교도 잘 안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심심한가 봐요. 밤 11시에 학생들이 배회를 합니다. 배회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배회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배회를 합니다. 보시죠. 밤 11시에 이것은 자, 신호등이 없고요. 횡단보도가 저쪽에 있는데 이 애들 어디로 가나 보세요. 학생들이. 세 명이서 딱 황해 무법자처럼 아이고 지멋대로 왔다 갔다. 아니 심심해서 돌아다니는 거 좋아요. 그러면 보세요. 횡단보도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네 군데나 있는데 왜 여기 이렇게 간대요? 쟤네들은 좀 뭐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날아다니면 비행청소년, 걸어다니면은 보행청소년? 아니, 학생들이 이 시간에 보이는 거는 요 신발밖에 안 보여요. 신발은 하얗잖아요. 여기 야광되는 게 있어서 시커먼 옷 입고 이러다 어떤 차가 좀 황색 전멸등이니까 황색 전멸등도 있나요? 없나요? 등도 없네요. 네, 신호등이 없는 곳이. 있네. 황색 전멸등 여기 황색 전멸등. 황색 전멸등에 차 없으니까 그냥 차 옆에서 오는 차부터 붕 가다가 한꺼번에 세트로 사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뒤에서 비키라고 빵 했나 했더니 안 했어요. 어차피 쟤네들 말 안 들어요. 쟤네들 뒤에서 빵 하더라도 계속 갈 애들인데요. 뭐요? 그냥 지멋대로 이 도로 전세 냈어요. 왔다 갔다. 예.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설령 해야 될 일이 더 있다 하더라도 도로를 점거하고 방황하지 마십시다. 밤에요.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에 갑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새벽 1시에 자, 상향등 켰어요. 상향등 켜고 가는데 이런 어디가 멈춰.
아, 멈추는군요. 멈췄습니다. 다시. 여기서요. 상향등까지 켰어요. 여기가 교차로입니다. 상향등 켜고요. 네, 상향등 켜고 가는데 합류 지점에서 차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저쪽은 내리막길이에요. 로드뷰를 좀 보실까요? 로드뷰를 보시면요. 이렇게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상대는 여기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상대가 어떻게 왔을까요? 상대가 온 길을 좀 볼까요? 이렇게 내리막. 이 내리막길을 달려서 그래서 나 정상적으로 가는데 이 차가 이렇게 올려다가 저렇게 올려다 그랬나요?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상대는 음주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쭉 가고 있는데 상향등까지 켰는데 상대차가 오른쪽 빠르게 달려내려왔습니다. 0.064%. 불박차가 60도에 좀 속도를 내서 새벽 1시 차도 없고 그러니까요. 내가 상향등 켜고 할 때. 근데 오른쪽에 빠르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현재 처음에는 70대 30 얘기하다가 지금은 90대 10 얘기한답니다. 새벽 1시에 돌산읍에서 여주 시내로 나가는 중이었었고요. 차가 없었고요. 사고 당시까지 갑자기 튀어나온 가해 차량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이었고요. 교차로 사고라서 100대0은 안 나올 거라고 합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고 100대 0입니까? 90대 10입니까? 80대 20입니까? 투표 시작. 상대는 젊은 20대들이 타고 있었대요. 불박차 운전자께서는 그날 수험생이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잠깐 나갈까 하다가 아니야 나 혼자 갔다 올게. 만약에 아들 탔더니 큰일 날 뻔했어요. 조석에 탔더니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100대 0이라는 의견이 94%. (100대 0이라는 의견이 94%, 90대 10이라는 의견이 6%입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일 수도 있고요. 100대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박 영상만 갖고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차 쪽은 블랙박스를 안 내놓는다는데요. 없어서 안 내놓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있는데도 안 내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상대차 블랙박스를 좀 봐야 돼요. 왜냐? 내가 들어갈 때요. 내가 들어갈 때 진짜 없었다. 불빛도 없었다. 근데 내가 들어갈 때 저 차가 저 멀리 있었다. 난 여기 정선까지 얼마 남았어요? 얼마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10m도 안 되죠. 근데 상대차는 저기 한 50m 뒤에 떨어져 있었다. 그럼 내가 그냥 가는 거죠. 그 차가 멀리서 내가 가는데 쏜살같이 내리막 달려왔다 그러면 그럼 100대 0이어야 돼요. 차가 멀리 있어서 좌우로 봤더니 차 멀리서 내가 가는데 그 차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날 때렸으면 그럼 100대 0이어야 돼요. 그런데 상대차가 내가 들어갈 때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있었는데 못 봤을 수 있어요. 있었는데. 저 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럼 내가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좀 좌우로 살펴야 되잖아요. 이 차가 먼 곳에 한 30m 정도만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내가 가야 할 때죠. 근데 쫓아서 때렸으면은 그러면 상대차 100% 되고요. 근데 블랙박스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다. 지금 여기 안 보이지만 그럼 화각이 좀 좁아요. 나는 10m, 상대는 뭐 한 15m? 뭐 이 정도로 오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러면 100대 0은 쉽지 않습니다. CCTV가 있다면 제일 좋겠죠. 상대가 블랙박스 안 내네. 그럼 뭘로 판단해야 될까요? 상대차의 EDR. EDR을 보면은 사고 나기 5초 전에 속도가 나옵니다. 그 속도를 분석해서 상대차 속도를 생각하면은 1초에 몇 메다 간다. 그러면 사고 나기 몇 초 전에? 사고 나기 1초 전에. 지금 여기서 사고 난 데까지 1초 딱 걸릴 거예요? 네, 딱 1초 조금 넘네요.
그때 그 차가 어디 있었는지 판단해서 100대 0인지 100대 0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겠는데요. 상대가 음주라 해서 무조건 다 100대 0이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일지 100대 0이 아닐지 마음은 100대 0이에요. 마음은. 그러나 이 영상만으로는 제가 100대 0이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 많이 다치셨어요. 빨리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동차 이렇게 가다가 여기 식당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오토바이가 빡 달려와요. 여기 주차된 차들이 있습니다. 주차된 차들 때문에 제일 오른쪽 차로 못 가고요. 3차로 가다가 차가 이렇게 꺾어질 거예요. 근데 요 불법 주차된 차 사이 옆에 이 공간으로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나는 깜빡이 여기서부터 켰어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전후방 영상 같이 보시죠. 식당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가는 중입니다. 가겠습니다. 후방 영상에서 오토바이가 어디서부터 달려오는지 보세요.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아니고요. 식당 주차장에 차를 댈 겁니다. 저 뒤에 오토바이가 불이 번쩍번쩍해서 잘 못 보시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시 오토바이 언제 나타나나요? 이게 오토바이네요. 예, 오토바이가 오고 있었어요. 다시 쭉 오토바이는 원래부터 여기서 오고 있네요. 이거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가 오고 있습니다. 저 뒤에 불빛이 겹쳐져서 마치 자동차처럼 보이는데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가 오는데 꺾다가 쾅. 불박차가 꺾는 곳이 교차로가 아닙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아니라 옆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이렇게 주차된 차들 때문에 그래서 4차로 못 오고 3차로 오다 꺾는 순간에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는 아까부터 이쪽으로 왔어요. 이 사고 깜빡이를 미리 켰습니다. 보험사에서 70대 30 얘기했어요. 70대 30 얘기하다가 이거 오토바이네. 오토바이면 오토바이 좀 신경 좀 더 써줘야 돼. 이거 바퀴 두 개잖아. 예. 그래서 7대 3 얘기하다가 지금은 8대 2 얘기합니다. 제가 80대 20이나 잘못했나요? 그리고 이럴 때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제가 3차로로 4차로 못 가고 3차로에서 꺾었는데 저 차들에는 잘못이 없나요? 우선 오토바이도 깜빡이 킨 차가 있으면 미리 조심을 해야죠. 계속 깜빡이 켜고 있으면은 오토바이도 지나가는 차들하고 좀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두 명이 타고서 좀 우선 헬멧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거 보면 오토바이가 좀 다소 좀 난폭하다 안 하다 하는 거 판단할 수 있죠. 오토바이 오는 거 보세요. 오토바이가 쭉 오면서 헬멧 안 썼네요. 그죠? 머리통이 보여요. 둘이 탔어요. 둘이 타고 달려 그런 듯이 느낌이 오죠. 이게 느낌이요, 느낌이. 아니, 오토바이 탈 때는 제대로 헬멧 딱 쓰고, 그리고 둘 타면 위험해요. 둘 타려면은, 그 백이랑 큰 거, 그거는 두두두두두 하면서 부부끼리 또는 뒤에 연인끼리. 근데 그런 경우는 두두두두 하면서 안전에 갈 때, 그때 괜찮죠. 조그만 오토바이 두 명 타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저 뒤에 사람 펑 날아갔고요. 헬멧 안 쓰면 뚝 떨어지면서 뒤에 사람은 앞 사람보다 뒤에 사람이 더 많이 다칩니다. 80대 20까지는 글쎄요. 이거는 CCTV나 또는 상대 측의 블랙박스까지 봐야 정확하겠지만 70대 30으로 오는데 80대 20으로 내려간다?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죠. 오히려 70대 30보다 더 볼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이것이 여기가 우회전하는 곳이라 그러면 그럼 지나가는 차도 조심해야죠. 근데 여기가 식당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70대 30 볼 수 있겠구나. 내가 깜빡이 아까부터 켜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아까부터요. 이분은 깜빡이 아까부터 켜고 있었다 그러세요. 소리가 이게 또 왜 안 나? 째깍째깍 소리 나나 한번 해볼게요. 소리가 없어요. 네, 오디오가 없어요.
네 바퀴 대 두 바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실을 더 오토바이에 유리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토바이에 지나갈 수는 있어요. 여기 좁은 공간을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주차된 차들이 있어서 주차된 차가 있지만은 오토바이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죠.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앞에 깜빡이 킨 차가 있으면은 그 차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그 차를 살피면서 가야 돼요. 깜빡이 켰다 들어오겠다는 거죠. 70대 30. 또는 오토바이가 난폭하게 운전했다 그러면 70대 30보다 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불법 주차된 차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불법 주차된 차에 대해서 그런 차가 있으면 내가 더 조심했어야죠. 이번 사고의 원인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빵! 꺾기 전에. 꺾기 전에. 본인이 꺾기 전에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불법 주차된 차들은 신고하면 과태료 4만 원만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불법 주차된 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다는 의견입니다. 중앙분리대까지 있어요. 가드레일도 있고요. 여기에서 뭐죠? 보셨나요? 소리가 너무 작네. 다시 하겠습니다. 충남 당진 제한속도 70도로입니다. 밤 10시에 불박차 가겠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니다. 상향등까지 켜고 있네요. 상향등. 잘 안 보여. 상향등까지 켜고 있습니다. 맞은편 차가 없어서. 그런데 쿵. 뭐죠? 제가 이번에는 뭔가를 부딪히는데요. 거기다가 빨간색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빨간색 표시 잘 보세요. 뭡니까? 뭐예요? 금방 보시고 뭐예요? 아시는 분? 네. 너구리인지 오솔인지 조그만 게요. 그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가드레일도 설치되어 있고요. 중앙분리대도 있고요. 이런 곳에서 가로등도 없고요. 갑자기 툭 튀어 들어옵니다. 저 피할 수 있을까요? 쭉 잘 가고 있는데, 자,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나가네요? 지나가서 급브레이크 밟으려다가 지나갔네 싶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다시 되돌아오면 다시. 절대 못 피하죠. 불박차가 70도로 해서 조금 70보다 좀 더 넘은 것 같아요. 속도와 무관하게 좀 못 피합니다. 갑자기 가드를 여기서 툭 들어오는 거. 좀 덩치라도 컸으면은 미리 좀 볼 수 있고, 저렇게 덩치가 크니까 미리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조그매요. 뭐 들고양이 좀 비슷해요. 팍 지나가다 또 다시 어이구 어쩌면 턴이 이렇게 빨라요? 턴. 네, 턴이 엄청 빠릅니다. 보세요. 진짜 저렇게 달려가든 뭐 동물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나오다가 여기서 야! 정말 턴이 빠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건 운이 나빴던 겁니다. 이분이요. 진짜 피한다고 피했는데 유도탄처럼 갑자기 되도록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왠지 차도 없고요. 동물들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대요. 네, 시골이니까 여기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막상 나오니까 못 피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데는 툭 되돌아오는데 정말 못 피하겠더라는 거예요. 꺾는다고 피했는데 아끼는 차, 기아 스팅어, 아이고.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세요 하시는데 이게 안전운전 한다고 이게 피할 수 있을까요? 예, 아끼는 차. 아무리 안전운전 하더라도 이거는 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새로운 걸 느끼게 돼요. 보세요. 지금 뭐죠? 상향등이죠? 상향등. 이게 보인다는 건 상향등입니다. 맞은편에 차가 없어서 상향등 켰어요. 참 잘하셨어요. 상향등도 무용지물이에요. 상향등은 길에 어슬렁어슬렁 하는 건 미리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들어오는 거는 상향등 할아버지를 키더라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 영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우선 첫째, 제한속도 지키고요. 과속하다 전공했을 때 급히 피하다가 내 차가 뒤집어져서 내가 크게 다칠 수 있죠. 따라서 밤길에 제한속도 지키시고요. 그리고 느낌이 쎄할 때는 조금 속도를 더 낮추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로드킬을 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사고를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자, 시골길은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불박차는 여기로 빠져나갈 게 아니고요. 다음 진출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오른쪽 차로를 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니다. 여기서요. 내가 미리 오른쪽 차를 탔어요. 다음에서 빠져나갈 거라서요. 근데 어떤 차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멈춥니다. 저 차 피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나갈 건 아니고요. 다음에서 나가야 돼요. 직장인 거기에요. 출근 중이에요. 미리 차로 변경했어요. 비 오는 날. 근데 여기서 차가 들어와요. 충분히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고서 여러분들 이때 저 차가 들어오면 이때 브레이크 잡습니까? 이때 급제동하나요? 아니죠. 저 차를 살피죠. 앞으로 가나 보다. 근데 저 차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내가 피할 수 있나요? 1호부터 얼마 만에 사고 나나요? 하나, 둘, 셋. 저 차는 여기 요 플라스틱에 걸려서 자기가 못 나가니까 미리 이쪽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일리 나오다가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안 꺾어지는 거예요. 안 꺾어지니까 자 보세요. 여기 있어요. 각도가 안 나오죠. 각도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랑 부딪히게 돼요. 저렇게 멈추는 차 피할 수 있습니까? 불과 3초 만에 고속도로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왜 뒤에서 들이받아요?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고 내가 피해 차량이에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앞차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저건 앞차 100% 잘못이다. 앞차가 더 잘못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불박차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90%는 앞차 100% 잘못이다.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10%.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하나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똑같은 거 해봤었어요. 그때 3일 전에 방송했을 때요. 앞차 100% 80%, 앞차가 더 잘못 22%,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박차 100% 잘못, 이분은 잘못 선택하셨어요. 잘못 누르셨대요. 이거 어떻게 피하죠?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에서 불박차가 만약에 트레일러나 덤프트럭이 있으면 저거 죽었습니다. 저 앞차. 여기서 내가 정선에서 가요. 자, 들어갔어요. 이때 내가 급제동해야 되나요? 여기서 2차 깜빡이었다 내가 급제동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서 좀 더 가죠. 갈 줄 아는데 느낌 이상해요? 이제 가까워졌어요. 하나, 둘, 불과 50m. 상대차가 깜빡 켜고 차선 변경할 때로부터 하더라도 이때부터라도 하더라도 하나, 둘, 셋. 깜빡 켜고 차선 넘을 때부터 하더라도 겨우 한 70m 될까요? 저는 어떻게 피하죠? 저는 100대 0이라는 의견입니다. 2차 100%예요. 불박차가 대형 트럭 아닌 게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 측에서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한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변호사님 먼저 방송 채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여전히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하고 있어서 오늘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려 갔는데 담당 경찰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뒤에서 박았으니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고 한번 가해자로 결정되면은 우리가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접수 안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도 될까요? 이런 사고를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불박차가 가해자로 가는 경찰관, 그런 조사관은 도대체 어느 시대의 경찰관일까요? 블랙박스가 없었으면 그 차가 아까부터 들어와 있었는데 뒤에서 들이받았으니까 고속도로에는 원래 차를 못 세우잖아요. 그래, 앞차 민사에서 서 있는 차 뒤에서 들이받으면은 앞차 40, 뒤차 40, 60이래. 낮에는. 그러니까 뒤차 가해 차량이야. 아까부터 서 있었던 건 전제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블랙박스 들어온 지 3초 만에 어떻게 피해요? 이걸 어떻게 피해요? 아이 참. 진짜 답답합니다. 아직도 그러한 조사관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뒤에서 들이받으면 무조건 내 뒷차 잘못이다? 네 바퀴가 다 들어왔다? 갑자기 옛날에 시일야 방송 뭐예요? 시일야 방송 아니 갑자기 그 뭐예요? 시일야 방송 통곡이에요? 뭐예요? 예? 갑자기 방송 대국이에요? 통곡이 아니고요. 하여튼 시일야 방송 대국이 아니라 통곡이에요. 통곡. 저는 통곡 가고 싶어요. 예.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접수는 하지 마세요. 네, 경찰에 접수하지 마세요. 시일야 방송되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도 놀래서요. 접수하지 마시고요. 이거 접수하면은 또 이의 신청하고 이의 신청인데 또 똑같은 생각하는 또 이의 조사관이면 또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지금 이 자체로 나 다친 거로 요 앞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보험사에다 맡기지 마세요. 보험사에다 맡기면 분심이 갈 거예요. 분심이 가면은 사건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 앞차의 보험사 상대로 소송하세요. 위자료 달라고요. 내 차 망가진 수리비하고 그리고 나 다친 거하고 경찰에 접수 안 해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상대차 번호 알죠? 상대차 운전자 알죠? 상대차 보험사 알죠? 경찰에 꼭 가야만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험사들은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이거 상대가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가 되려면 경찰에서 우리를 갖다 피해자라고 만들어줘야 돼. 상대가 가해자라고 그래야 우리가 피해자가 돼. 이런 보험사들은 경찰의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러니까 시일야 방송대공이 나오는 거죠. 곧바로 직접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0 판결 받아서 우리 한문철TV 시청자분들께 그 판결문 보여주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고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보세요. 천천히 갑니다. 예, 이런 곳에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이쿠, 예, 다시 보세요. 이런 데서 언제 사람이 나올지 모르죠. 사람이 나오네요. 나와서 횡단보도는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딴 데 보다가 차는 멈추는데 부딪혔어요. 차가 조금 더 먼저 멈췄네요. 근데 할머니가 이쪽을 쳐다보고 가다가 차 오는 걸 못 봤어요. 그 차가 멈췄는데 지나가다 부딪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형외과 며칠 다니겠다고 하십니다. 할머니께서. 이 차는 어머님 차였어요. 어머님한테 블랙박스 영상 받아서 제보드립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고요. 보시다시피 좁은 골목길에서 시속 20km로 서행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완전히 멈췄어요. 할머니가 나오시는 걸 봤는데 크락션을 울리지는 않았습니다. 딴 데 쳐다보다가 차에 살짝 부딪혔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전화 와서 아유 전화 한 통도 안 하냐고 할머니가 막 뭐라고 그러신대요. 지금 병원이라고 지금 당장 대인 접수 해달라고 벅질러서 대인 접수를 해줬답니다. 몇 주 지난지 모르겠고요. 정형외과 며칠 다니겠대요. 보험사랑 통화해보니까 억울해도 차가 잘못이래요. 아유 빵 한번 해주지 그랬어요 라고 하네요. 그 보험 할증도 될 거래요. 할머니는 치료비하고 합의금, 위자료겠죠. 위자료. 그리고 일찍 합의하면 앞으로 치료비 쪽으로 좀 더 주겠죠.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보험사에 신고하고 싶은데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야 될까 봐 고민입니다. 어떤가요? 이분은 혹시 보험 사기 할까 하는 생각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행자 다칠 수 없다. 서 있는 차에 살짝 부셨는데 저게 다칠 수 있겠어? 다칠 수도 있다. 투표 시작. 다칠 수 없다가 78%. 다칠 수 있다가 22%.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할머니가 옳지 잘 됐다 이참에 가서 정형외과 가면은 할머니들 참 많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면 그 물리치료 해주잖아요. 이참에 가서 물리치료가 찜질방 가듯이 찜질방에서 물리치료 받듯 저렇게 안마 받듯이 물리치료 받아야지. 그러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일까요? 할머니가 딴 데 쳐다보고 가시잖아요. 여기서 네, 보험 사기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사람이 똑바로 가나요? 여러분들 어릴 때 기찻길 레일이고 얼마 안 되잖아요. 10cm가 안 되지 한 8cm 되나요? 거길로 걸어 다니는 거 저 옛날에 많이 했어요. 지금 해보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걸어갈 때 그 기찻길 내에 똑바로 그렇게 걸어가나요?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 다리가 약간 이렇게 안짱다리 돼갖고 옆으로 이렇게 파행 보행도 되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저쪽 보고 갔는데 여기 뭐가 없었어요? 근데 오른발, 왼발한테 왼발 툭 부딪힐 수 있죠. 생각지도 않게 부딪히면 아프죠. 우리가 걸어가다가 책상 모서리 이런 거 갖다 잘못해서 툭 부딪히게 하잖아요. 그럼 아프잖아요. 물론 내가 집에서 뭔가를 부딪혔으면은 그러고 말아요. 근데 차에 부딪히면은 더 아파요. 생각지도 않게 아프면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직도 아프고 부어있어요? 그럼 병원에 가지요. 다칠 수 있죠. 예상치 못했으니까요. 일부러 차에 부딪힌 게 아니라 차가 자 보세요. 각도를 잘 보세요. 다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직 안 섰어요? 좀 더 섰잖아요. 지금 차가 멈추고서 지금 멈춰요? 멈추고 왼발 처음 나가잖아요. 왼발이요. 왼발은 나도 부딪힐 수 있죠. 내가 완전히 멈췄는데 멈추려면 어디 멈춰야 돼요? 멈추려면 여기 멈춰야 돼요. 요 차로 더 나가기 전에. 근데 저 차보다 더 갔어요. 여기 멈췄어요. 여기요. 더 가잖아요. 완전히 멈춘 다음에 이쪽 왼쪽 무릎 갔어요. 다칠 수 있습니다. 저럴 때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 가면 자동차 과실 80%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 할머니 팍 뛰어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저런 것은 자동차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칠 수 없다고 하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잡한 곳, 옆에 차가 있는 곳 그런 거 지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요. 여기서 미리 멈추든가 아니면은 가볍게 빵 해줘야 됩니다. 사람과 너무 가까이 멈춘 거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번엔 큰 사고 아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스쿨존에서 어린이들과 사고 나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입니다. 이번 사고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더 나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예방 백신 맞았다고 생각하십시다. 불박차가 앞차랑 충분한 거리 두고 갑니다.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인데 아이쿠 이런 아니 애들 들고 아이고 코피 난다 예 여기요 아 나 코피 나고 있어 어우 이제 뒤에는 자녀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안전벨트를 안 맨 것 같아요. 코피 나는 어린이는 안전벨트 빼면 탁 그리고 아주 어린 애도 있을 때 아주 어린 애는 이제 베이비 시트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언제 어떨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옆에 엄마는 당신 왜 그래 엄마는 상황을 모르셔서 그랬고요. 그래서 미안해는 아이고 애들 안정시키느라고 그러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앞차가요 잘 가다가 예, 갈 줄 알았죠. 녹색 신호인데. 녹색 신호에. 그리고 여기에요. 상대차 브레이크 잡을 때, 브레이크 잡더라도 제가 멈출 줄 알았네요. 갈 줄 알았죠. 브레이크 잡더라도 그래도, 가나보다. 이제 늦었죠. 이제 딱. 제가, 저랑 똑같네, 의혹이. 못 피하죠. 이걸 어떻게 피해요? 네. 여보 왜 그랬어? 어떻게 된 거야? 애들 울고 애들한테 애들 코피 난다. 아이고. 부인은 앞에 차를 들이봤으니까 우리 남편이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요. 근데 부인은 이제 딴 그 앞을 못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 신호에 가야 되는데 왜 차가 멈췄느냐. 그 상황에서 좀 설명할 상황이 아니죠. 가족들 챙겨야 되니까 미안해.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 앞차 30, 불박차 70을 얘기합니다. 앞차는 신호를 헷갈려야 돼요. 아니 신호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자기는 1차로에 다른 차가 옆에요. 옆에 차가 멈추니까 옆에 차 멈추네? 여기 요 차요. 그럼 나도 그럼 직좌차로인가? 자기가 직좌차로로 생각했대요. 예. 이 차가 멈추니까 아니 아무리 직좌차로라도 그렇지 그냥 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 차는 가면은 막혀 있을까 봐. 나는 여기 나도 좌회전 차로인가? 그럼 내가 가면 안 되나? 이 차가 멈추니까 자기도 그냥 멈췄어요. 근데 직진 차로예요. 이럴 때 안전거리 미확보 잘못이 더 크냐? 아니면은 신호를 잘못 봐서 멈춘 차의 잘못이 더 크냐? 아직까지는 뒷차의 잘못이 더 크게 봅니다. 그리고 앞차가 아주 급격하게 제동하지도 않았어요. 앞차 브레이크가 이때부터 들어오죠. 그리고 하나, 둘, 상대차가 아주 빠르게 딱 푹 한 건 아니고요. 또 교차로 이미 들어갔는데 교차로 중간에서 갑자기 푹 교차로 들어가서 중간에 푹 했을 때 그럴 때는 저는 앞차 잘못이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는 뒤차가 앞차를 안정을 지키고요. 앞차랑 가까워지면은 저 차 왜 그러지? 나도 브레이크 잡으면서요. 70대 30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앞차가 녹색 신호에 가지 않고 멈췄을 때 그때 앞차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코피 난 건 괜찮아요. 코피 좀 부딪히면은 또 금방 지혈되잖아요. 네. 자녀들 깜짝 놀라고 애들도 놀랐을 텐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요. 앞차랑 조금 더 안전거리 더 띄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벨트를 못 맨 또 사유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애들 안전벨트 안 매고 아빠가 애들 코피나게 했어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뒤에 자녀가 넷이었대요. 넷이면 안전벨트 못 매는 어린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아이들이 넷이고요. 미취학 아동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 했더니 애들을 안정시키느라 했습니다. 애들 4명 뒤에 타면은 안전벨트 못 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이 RV 차량을 타시는 3줄짜리요. 애들이 이렇게 애국자세요. 넷이나 자녀를 넷이나 요즘 진짜 애국자십니다. 우리 꼬맹이들 다친 데 혹시 있으면은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요. 그러면 승용차가 5인승이잖아요. 5인승인데 애들이 4명? 엄마 아빠 애들 4? 그럼 정원 초과네? 정원 초과일까요? 아닐까요? 어린이 셋을 2명으로 봅니다. 어린이 3명을 성인 2명으로 봐요. 그래서 정원 초과 아닙니다. 불박차는 25톤 덤프트럭입니다. 25.5톤이라 그러니까 아마 현대 엑시언트나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짐이 15에서 23톤, 짐이 한 20톤 정도 실려 있답니다. 그러면 전체 무게 한 35톤 정도 되겠죠? 덤프트럭이 달려갑니다. 가겠습니다. 덤프트럭이 달려가는데요. 앞차랑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덤프트럭 1, 2, 3차로에서 2차로 갈 수 있어요. 우측 차로로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가운데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고 있는데요. 앞차가 쭉 가야 되는데 너 왜 멈추니? 너 왜 멈춰? 피하다가 옆에 가는 차량 붙였습니다. 아니 저 차는요. 앞차가요. 앞에 가는 차 잘 보세요. 충분히 안전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교차로 여기 횡단보도요. 녹색 신호 통과했고요. 60도로예요. 가고 있는데 잘 가던 차가 갑자기 여기에서 비상등 키더니 멈추면서 뒤늦게 쪽 깜빡이 켜고 있어요. 뒤늦게 여기로 들어가겠다고. 아이고 진작 좀 들어가지. 그러니까 2차 들이받을 가서 피하다가 옆에 오는 차량 부딪혔어요. 이 차량은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 사고입니다. 하이 참. 왜 거기서 양쪽 보험사는 불박차 100%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차 잘못 없다? 불박차 100% 잘못이다. 앞차에게도 20번 잘못이 있다. 50대 50이다. 오히려 앞차가 더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 덤프트럭에 짐을 거진 20톤 싣고요. 무거운 덤프트럭이 달리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했어요. 근데 앞차 갑자기 비상등 켜자마자 브레이크 잡더니 바로 거기서 멈추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투표 시작. 불박차 100%의 의견이 4%나 있네요. 네. 양쪽 보험사처럼요. 경찰도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랬어요. 앞차에게 20분 정도 잘못 있다가 24%. 오히려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2%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요. 저도 마음은 앞차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앞차는 여기까지 갈 줄 알았죠. 저 앞에 큰 차는 저 멀리 바라보잖아요. 저 앞에 여기랑 얘랑 거리 있고 나랑 거리 있으니까 이 승용차가 저기까지 쭉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 생각과 달리 갑자기 앞에 잘 가던 차가 보세요. 이 간격이 넓잖아요. 그럼 저 멀리 다 보이거든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요. 덤프트럭은 안전벨 3m예요. 3m. 3m 넘어요. 눈이 3m예요. 그럼 저 멀리 보이죠. 여유 있다. 여유 있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비상등 킵니다. 그리고 저 차가 얼마 만에 멈추나요? 1초, 2초, 3초 만에 멈춰서 덤프트럭이 3초 만에 멈추기는 어렵죠. 그러나 앞차가 비상등 켰을 때 저 차 비상등 켜네? 여기서요? 좀 더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면 비상등 켜요. 비상등 켰을 때 이때 미리 내가 빵! 브레이크에서 빵 해뒀더라면 몇 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도 그 앞에 공간이 더 있습니다. 좀 더 갑니다. 이때 내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비상등 켰다는 건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7이면은 7, 8이 56이에요.
이거는 아쉽게도 덤프의 잘못을 더 크게 볼 것 같습니다. 상대가 비상등 켰을 때 뭐가 있어? 뭔가 있어? 그럼 이때부터 속도를 줄이면서 빵 하면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계속 가고 있잖아요. 계속 가고 있잖아요. 계속 가고 있잖아요. 앞차가 비상등 그 자리에 멈춘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앞차가 비상등 켰을 때부터 사고 날 때까지 덤프는 한 70m 이상 온 것 같아요. 법원 가면은 덤프의 잘못을 더 크게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차도 왜 거기서 갑자기 멈춰? 멈출 때가 아니잖아. 앞차에게 한 30 정도 볼 것 같습니다. 덤프 70 볼 것 같습니다. 달리다가 그 자리에 팽 멈췄다 그러면 앞차 잘못도 클 수 있겠지만 앞차가 비상등 켜고 어느 정도 가면서 멈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차 잘못 한 30? 뭐 적게 보면 20. 아직까지는 뒷차 잘못을 더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앞에 차가 이상할 때, 자 보세요. 비상등 켰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몇 칸 가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하고도 요 앞에 또 한 3개 정도 더 가요. 그럼 한 7, 80m입니다. 참 큰 차 운전하기 힘들어요. 백대형은 아닙니다. 앞차에 이의 없는 급제동입니다. 평소 한문철TV 방송을 자주 보던 제가 주의했기에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저렇게까지 조심해야 되나? 어린이 보호구역 근처이기도 했지만 운전자가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조심을 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이분은요, 자괴감까지 듭니다. 자괴감. 예, 운전자로서 자괴감까지 듭니다. 이런 표현이세요. 내용을 보시죠. 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신호에 따라 직자 신호에 좌회전할 건데요. 앞에 차는 우회전할 거네요. 네,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가는데요. 그런데 잠깐 멈췄어요. 뭐야? 빵! 핸드도 애가 뜁니다. 빵! 핸드도. 예. 다시 보시면요. 여기서요. 앞에 차 우회전해요. 나가서 좌회전하면 되는데, 근데 잠깐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이럴 때 그냥 가도 돼요. 근데 이분은 이 차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조금 전에 가려져서 안 보였잖아요. 네, 여기서 안 보이네. 혹시 뭐가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 딱! 얘를 보는 순간 느낌이 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차로에서요. 제 차량이 제일 앞쪽은 아니었습니다. 앞에 차들이 교차를 지나고 있었고요. 바로 앞에 차가 우회전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근처에서 그래서 그 차 때문에 가려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네, 제 앞에 여유가 많았지만 더 천천히 갔어요. 딱 보니까 초등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왠지 느낌이 쟤 무단횡단 할지도 모르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리를 유심히 보는데 그 순간에 다리가 쫙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뛰려는 모션을 취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빵 했지만 그러나 아이는 뛰어갔습니다. 이야. 만약에 불박차 그냥 갔으면요. 이건 100% 사고예요. 예, 아이는 딱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자, 앞에 차 갔죠. 나 시야 확보를 해서 속도를 줄였죠. 근데 빵! 참 운전자가 이렇게까지 도대체 내 신호인데 신호등 없는 곳에서는 시야 확보를 해야죠. 근데 신호등이 있어요. 내 신호에 따라 가는데 이 빨간불에 저 어린이가 그냥 날 쳐다보지 않고 뛰고 내가 빵 하는데도 멈칫하지도 않고 제발 도대체 운전자들은 어디까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사고 났으면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으면 어린이 보호 근처래요.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으면 경찰은 뭐라 그럴까요? 차대 사람 그래 차가 가해자. 그러면 민식이법으로 또 한동안 진짜 고통을 치를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사고 났으면 운전자의 잘못 있습니까? 운전자에게 잘못 없어야 옳겠죠? 예, 없어야 옳습니다. 없어야 운전자에게 잘못 하나도 없고 저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가 100% 잘못이어야 옳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자괴감은 들지만 그러나 여유 있게 천천히 가십시다. 그리고 저렇게 갑자기 뛰어드는 저렇게 저 뛰어드는 애 보세요. 애 저 다리. 자 여기서 저 아이가 나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좌회전하실 때는 여유 있게 가십시다. 그리고 내 신호에 따라 가면 되지만은 그러나 사고를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야 확보될 때는 조금 시야 확보될 때까지 여유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저 부모 이 영상 보고요. 반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 저렇게 하다간 큰일